화려하게 빛나는 세계 과자 경연대회의 무대 위에서 한 남자가 자신의 최고 걸작을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거대한 설탕 조각상이 중심을 잃고 천재 파티시에의 머리 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평생을 염원하던 자신만의 과자 왕국을 완성하지 못한 채 허망하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뜬 그는 자신이 낯선 중세풍 침대에 누워있는 어린아이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새로운 이름은 페이스트리빌 몰테이른이며 사람들은 그를 줄여서 페이스라고 불렀습니다. 이 새로운 세계의 고향은 사방이 거친 흙과 마른 풀로 둘러싸인 변방의 무척이나 가난한 영지였습니다. 척박한 땅에서 자랄 수 있는 작물은 극히 제한되어 있었고 설탕이나 과자 같은 사치품은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페이스는 이 가난한 영지를 반드시 풍요롭게 바꾸어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과자 왕국을 세우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영주이자 엄격한 아버지인 카세롤은 어린 아들이 엉뚱한 과자 타령을 할 때마다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몰테이른 영지는 사방이 위험한 마물과 탐욕스러운 도적들의 위협에 노출된 최전방의 땅이었습니다. 어느 날 평화롭던 영지의 경계선 너머로 거친 먼지 구름을 일으키며 무장한 도적대가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영지의 경비를 담당하던 초소의 종소리가 온 마을에 다급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도적들은 인근 영지를 약탈하고 도망친 잔인한 무리로 그들의 숫자는 수십 명에 달했습니다. 영지에 남은 병력은 카세롤과 소수의 사병들 뿐이어서 정면 대결로는 승산이 매우 희박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페이스는 가만히 앉아 구조를 기다리는 대신 직접 움직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도적들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좁은 계곡 지형의 길목으로 조용히 향했습니다. 현대의 물리학 지식과 영지의 지형을 결합하면 소수의 인원으로도 적들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페이스는 길가에 널려있는 작고 단단한 돌멩이들을 주워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의 아이들을 은밀하게 소집하여 각자의 손에 돌멩이를 쥐어주었습니다. 페이스는 아이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의 신호에 맞추어 돌을 던지라고 지시했습니다. 잠시 후 저 멀리서 땅을 울리는 말발굽 소리와 함께 도적들의 거친 고함이 가까워졌습니다. 도적 두목은 척박한 마을을 통째로 불태워버리겠다며 부하들을 재촉했습니다. 페이스는 바위 뒤에 몸을 숨긴 채 도적들의 행렬이 중심부로 완전히 들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적들이 가장 취약한 지점에 도달한 순간 페이스의 작은 손이 허공을 향해 단호하게 내려갔습니다. 신호가 떨어지기 무섭게 아이들이 하늘을 향해 일제히 돌멩이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계곡의 벽면에 부딪힌 돌멩이들은 거대한 메아리를 만들어내며 사방으로 튕겨나갔습니다. 예상치 못한 돌풍 같은 소음에 말들이 거칠게 날뛰며 도적들의 대열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돌멩이 전술은 단순한 투석이 아니라 말들의 청각과 균형 감각을 무너뜨리기 위한 계산된 전략이었습니다. 혼란에 빠진 도적 두목은 소리치며 칼을 휘둘렀지만 쏟아지는 돌멩이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카세롤이 이끄는 정예 사병들이 도적들의 후방을 기습했습니다. 분노한 몰테이른의 영주 군사들은 대열이 무너진 도적들을 사정없이 몰아붙였습니다. 강력한 기세에 압도당한 도적들은 무기를 버리고 허둥지둥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어린 페이스의 기발한 지략 덕분에 영지는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어린 후계자의 영리함을 칭송하며 뜨거운 환호성으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영주 저택으로 돌아온 페이스는 전투의 피로를 풀기 위해 자신의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침대에 앉아 이번 승리를 계기로 영지의 경제적 기반을 닦을 다음 계획을 구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온몸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신비로운 푸른색 마력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 있던 평범한 돌멩이 하나가 그 마력에 닿자마자 똑같은 형태의 다른 돌멩이로 완벽하게 복사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계에서 전설로만 내려오던 무엇이든 복사할 수 있는 최고의 마법인 전사의 각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저택 밖에서 누군가가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며 영주에게 비보를 전했습니다. 방금 격퇴한 도적대의 배후에 이웃 영지의 탐욕스러운 대귀족이 숨어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거대한 귀족 가문이 몰테일은 영지를 완전히 말살하기 위해 군대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전령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이제 막 마법을 각성한 소년 파티시의 앞에는 방금 전의 도적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거대한 파멸의 위기가 가로막아 섰습니다. 페이스는 눈앞에 닥친 위협을 응시하며 자신의 손바닥에서 흘러나오는 기묘한 빛의 감촉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전생의 파티시의 시절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세상의 법칙을 비트는 마력의 파동이었습니다.
소년의 머릿속에는 단순한 파괴가 아닌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복제하는 정교한 설계도가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카세롤은 아들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비정상적인 마력의 농도를 감지하고 숨을 죽였습니다. 페이스가 손을 뻗자 허공에서 빛의 입자들이 모여들며 눈앞의 물체를 그대로 복사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몰테일은 가문에 전해 내려오는 성화의 의식을 통해 각성한 전사의 마법이었습니다. 페이스는 이 능력을 단순히 전투용이 아닌 영지의 가난을 해결할 황금 열쇠로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영지는 현재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당장 겨울을 날 식량조차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는 마법으로 고가의 사치품을 복제하여 인근 대귀족인 레티슈 가문과의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레티슈 가문의 영예 리코리스는 처음 보는 소년의 당돌한 제안에 흥미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페이스는 전생에 다진 사교계의 매너를 발휘하며 귀족들의 환심을 사는 법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리코리스는 페이스가 만들어낸 과자의 예술적인 정교함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영지의 경제를 살리는 길은 단순히 과자를 파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는 마법을 응용해 영지의 메마른 땅을 개간할 거대한 건설 프로젝트를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페이스의 활약을 시기하는 주변 영주들은 몰테일은 영지를 압박할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영지의 경계선에서 무장한 병력들이 발견되었다는 급보가 성에 도착했습니다. 카세롤은 즉시 검을 들고 전선으로 향하려 했으나 페이스는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피를 흘리는 전쟁 대신 적들의 자금줄을 말려버리는 더 잔혹하고 우아한 방법이 있다고 말입니다. 페이스는 마법으로 가짜 금화를 만들어 시장의 물가를 교란시키는 대담한 경제전을 제안했습니다. 아들의 천재성에 전율한 카세롤은 결국 페이스의 지휘 아래 영지 방어작전을 변경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소년 영주가 지시하는 대로 비밀리에 마법이 깃든 물건들을 운반하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스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설탕을 구할 방법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귀족들과의 파티에서 그는 단순한 과자가 아닌 희소성이라는 가치를 팔아치웠습니다. 상인들은 이 소년이 가져온 물건들이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것임을 직감하고 거액을 베팅했습니다. 순식간에 몰테일은 영지로 막대한 자금이 흘러 들어오기 시작했고 페이스의 금고는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부유해진 영지는 더 큰 탐욕을 불러일으켰고 자객들이 페이스의 침실로 숨어들었습니다. 잠든 줄 알았던 페이스는 눈을 뜨지도 않은 채 허공에 손가락을 튕겼습니다. 전사 마법으로 복제된 수십 개의 단검이 자객의 발등을 정확히 꿰뚫어 바닥에 고정시켰습니다. 페이스는 침대에서 일어나 자객을 내려다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과자를 먹으러 온 손님치고는 매너가 아주 형편없으시군요. 배우를 캐낸 결과 놀랍게도 그들은 이웃 영지가 아닌 중앙정계의 거물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페이스는 이제 단순히 영지를 지키는 단계를 넘어 왕국 전체를 무대로 한 도박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는 마법으로 정교하게 복제된 가짜 서신들을 이용해 적들 사이의 내분을 유도했습니다. 정보의 복제와 왜곡은 전생의 비즈니스 세계에서 배운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였습니다. 작전이 성공하여 적들이 서로를 의심하는 동안 페이스는 영지의 아이들을 위한 작은 설탕 과자 잔치를 열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뒤에서 그는 앞으로 건설할 거대한 저수지의 설계도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물이 부족한 이 땅에 풍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자연의 섭리조차 마법으로 비틀어야 했습니다. 페이스의 눈은 이미 영지의 가난한 현실이 아닌 찬란하게 빛나는 과자의 성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법의 힘을 최대로 끌어올리려던 순간 대지 밑바닥에서 불길한 진동이 울려 퍼졌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며 영지의 경계선에 잠들어 있던 고대 유적의 문이 거대한 굉음과 함께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유적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마력은 페이스가 가진 전사의 힘마저 불안정하게 뒤흔들었습니다. 그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것은 인간의 것이 아닌 굶주린 고대의 무언가가 내뱉는 거친 숨소리였습니다. 페이스는 직감했습니다. 영지의 경제를 살리기도 전에 이 땅 자체가 통째로 삼켜질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껏 겪어본 적 없는 강력한 파동이 페이스를 덮쳐오며 모든 계획의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놓였습니다. 과연 소년 파티시에는 이 고대의 위협을 잠재우고 자신이 꿈꾸던 달콤한 왕국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영지를 둘러싼 고대의 위협과 귀족들의 암투가 극에 달하자 페이스는 책상 위에 복잡하게 얽힌 지도를 펼쳤습니다. 그는 몰테일은 영지의 생존뿐만 아니라 자신이 꿈꾸는 궁극의 제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략결혼이라는 카드를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는 이웃 영지의 고결한 영예인 리코리스였으며 그녀와의 결합은 두 가문 사이의 강력한 경제적 동맹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동맹을 방해하려는 적대 세력의 은밀한 움직임이 영지 국경지대에서 포착되었습니다. 정식 혼담이 오가던 와중 리코리스가 마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정체불명의 괴한들에게 습격을 받아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소식을 전해 들은 페이스는 주먹을 불끈 쥐며 자신의 사람과 미래를 위협하는 자들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즉시 자신의 고유 마법인 전사 마법을 발동하여 영지경비대의 무기를 완벽하게 복사하고 보급을 마쳤습니다. 페이스는 적들의 도주 경로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 지도 위에 신속하게 추적 마법의 흔적을 덧그렸습니다. 말을 타고 거친 황무지를 달리는 페이스의 은빛 머리카락이 세찬 바람을 맞아 사정없이 휘날렸습니다. 적들의 은신처인 폐허가 된 요새에 도착한 페이스는 정문 앞에 멈춰서서 내부의 기운을 살폈습니다. 요새 내부의 깊은 지하 감옥에 갇힌 리코리스는 차가운 벽에 기대어 구조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납치범들이 무기를 들고 앞을 가로막자 페이스는 공중에 수십 개의 날카로운 돌멩이를 소환하여 회전시켰습니다. 순식간에 날아간 돌멩이 타격 전술에 적들은 제대로 대항하지도 못한 채 무기를 떨어뜨리며 쓰러졌습니다. 감옥 문을 부수고 들어온 페이스를 본 리코리스의 눈에 안도의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페이스는 리코리스의 손을 따뜻하게 맞잡으며 이제 모든 위험이 끝났으니 안심하라고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이 극적인 구출 사건을 통해 페이스는 이웃 영지는 물론 왕국 전체에 자신의 강력한 무력과 지략을 확실히 각인시켰습니다. 마침내 두 가문의 축복 속에서 페이스와 리코리스의 화려한 약혼식이 영지 성당에서 거행되었습니다. 페이스는 약혼식을 위해 특별히 제작한 다단 구조의 화려한 설탕 공예 케이크를 하객들 앞에 공개했습니다. 케이크를 맛본 귀족들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한 달콤함과 부드러운 식감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외교적 연회의 성공으로 몰테일은 영지는 막대한 양의 설탕과 희귀 제과 재료를 수입할 수 있는 독점 통상권을 확보했습니다. 영지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자 페이스는 오랜 수건이었던 영지 개간 사업의 핵심인 물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몰테일은 영지는 만성적인 수자원 부족으로 인해 과자의 핵심 원료인 사탕수수와 과일나물을 재배하기가 매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페이스는 현대 지식인 토목공학 이론을 바탕으로 영지 북쪽 산맥 아래 거대한 저수지를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물을 끌어올 대규모 용수로의 노선을 정밀하게 계산하며 온 영지에 수맥이 흐르는 상상을 했습니다. 페이스는 복사 마법을 응용하여 수백 명의 인부들이 사용할 최신식 철제삽과 곡괭이를 단시간에 대량으로 찍어냈습니다. 드디어 수많은 영지민들이 도구를 들고 모여들어 페이스의 지휘 아래 힘차게 대지를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단단한 안반층이 나타나 공사가 중단되자 페이스는 직접 앞으로 걸어가 자신의 마법력을 집중시켰습니다. 그가 기억하는 파티시에 시절의 미세한 진동 공법을 복사 마법에 결합하자 거대한 바위가 모래처럼 부서져 내렸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영지민들은 페이스를 향해 열렬한 환호성을 지르며 공사에 더욱 박차를 가했습니다. 달이 뜨고 별이 빛나는 밤에도 페이스는 현장에 남아 저수지댐의 안전성을 꼼꼼하게 점검했습니다. 몇 달간의 눈부신 노력 끝에 영지 전체를 관통하는 견고한 돌벽 구조의 대형 저수지가 마침내 완공되었습니다. 수문을 개방하자 산맥에서 흘러내린 깨끗한 수자원이 거센 물보라를 일으키며 용수로를 따라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메말랐던 몰테이른의 모든 들판으로 맑은 물이 스며들며 흙먼지 날리던 영지는 순식간에 푸른 생명력을 되찾았습니다. 풍부한 수자원 덕분에 페이스가 그토록 원했던 고품질의 사탕수수 밭이 끝없이 펼쳐지며 달콤한 향기를 풍겼습니다. 과수원에는 붉은 사과와 노란 레몬 등 과자 장식의 필수적인 과일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탐스럽게 익어갔습니다. 리코리스와 함께 완성된 사탕수수 밭을 바라보는 페이스의 얼굴에는 진정한 영주이자 장인으로서의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모든 재료가 완벽하게 갖추어지자 페이스는 영지 중앙광장의 거대한 과자 공방과 제과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영지의 아이들은 물론 전 대륙에서 모여든 수습생들이 고소한 버터와 설탕 냄새 속에서 즐겁게 제과 기술을 배웠습니다. 몰테일은 영지는 더 이상 척박한 변방이 아닌 온 세상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세계 최고의 과자 명소로 완전히 거듭났습니다. 전생에 못다 이룬 꿈을 완벽하게 재현한 페이스는 환하게 웃으며 마침내 자신만의 달콤하고 풍요로운 과자 왕국을 완성했습니다.